안녕하세요. 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안녕. 다들 인생을 처음 살다 보니까 제가 인생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사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다 보니까 늘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사실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한 실패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어서요. 여러분 선배로서 제가 대학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대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7가지로 중요한 요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학점을 관리하셔야 될 거고 리포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노트 필기법, 그다음에 영어,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활동까지 쫙 빨리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학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시험 끝나고 나면 학점 채점하느라고 가장 어렵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학점을 이제 최소한의,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평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저 학점은 이제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공계는 3.2, 뭐 인문계열은 3.5는 되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고 휴학이나 이렇게 늦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3학년에 딱 끝낸다. 이렇게 이제 학점을 딱 빨리 많이 이수해 가지고 졸업하는 전략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학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인제 여러 모두가 사실 또 학점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학점을 이제 포기할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렇게 인제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학점과 또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포트라는 겁니다. 이게 인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다 점수인데 리포트라는 아주 독특한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점수를 주는데 이게 적게는 20-30 점에서 많게는 50 점씩 준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이 못 쓰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사실 교수님들도 리포트 채점 방법을 잘 안 가르쳐 줘요. 왜냐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제 강의도 리포트 작성법도 강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인제 이것만 하고자 하더라도 2 시간 정도가 걸릴 수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씩 알곡차게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러분이 기본 점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B는 보장할 수 있는 B풀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서의 형식을,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문서의 가장 기본 형식은 표지가 있어야 되고요.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분량이 있어야 돼요. 적절한 분량. 한 장 가지고 여러분 절대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체계적으로 분량을 좀 하시면 요 정도만 하시면 무조건 B뿔까지는 갑니다. 거의 다. 그다음 제목, 부제목, 목차 이런 것들까지 가면 이제 B 플러스는 완전히 이제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문단 를 해서 문장 하나하나에 아주 짧고 명료하게 문단을 구분해서 내용을 구성하면 이제 A에 가까워집니다. 그다음 조사한 내용을 어떤 문헌이나 도표나 이미지나 첨부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곡차게 담으면 이제 A 풀에 가까워집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죠?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A 풀을 주느냐 안 주느냐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할 때 뭘 보느냐면 명료한 이 주제에 대한 작성한 사람들의 생각이,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이 올바르게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이제 A 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법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를 굉장히 권하는 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중독 증상이 있는데 책 읽는 것도 중독 증상이 조금 있고요. 글 쓰는 것도 중독 증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트도 저는 이제 채점으로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바인드나 노트를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쓸 필요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노트로 하셔도 좋고 요즘은 워낙 이제 디지털이니까 노트북도 좋죠. 그다음 뭐 키보드가 요즘 큰 게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빨리 하는 사람들은 해도 좋고요. 녹음도 좋긴 합니다. 일단 노트 필기를 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을 요렇게 최소한 노트를 하시고요. 수업에 다 이제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2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을 하려면 2 권에서 사실 서너 권이 또 넘어가면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좀 바인더로 구분해서 그죠? 여러분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면 기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첫 장에는 교수님이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중요시 여기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 그때 그 말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야지 그게 이제 리포트나 어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꼭 나오거든요.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십니다. 그다음에 과목을 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별표로 과목을 하고 그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다음 로마 숫자를 넣고 그다음에 그냥 숫자를 넣고 그다음에 동그라미로 숫자를 넣고 마지막에 점이나 대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범주화 작업을 노트로 해 두시면 구분하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페이지 할 때 어떤 분은 보니까 노트 한 페이지를 이렇게 빈 페이지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 페이지는 교수님이 하는 모든 내용을 다 적으시고 한 페이지는 이제 복습하면서 자기만의 이제 생각, 조상 자료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기만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삼색펜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한 분은 감정색은 무조건 기본적인 데이터를 쓰고 빨강색은 아주 중요하다 싶은 부분, 파란색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의문이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예습이나 바로 이제 할 때도 너무 중요하다 싶으면 형광펜으로 요렇게 노트 필기를 한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다음 도표와 서식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이것이 나중에 인제 리포트 작성법에서 리포트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출력에서도 또 요렇게 제출합니다. 교수님이 인제 제가 어떤 검사를 봐 달라 직업 흥미 검사를 봐 달라고 하면 단순히 인제 직업 흥미 검사 뭐 MBTI 검사를 보고 결과만 첨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생각을 담아 보는 거예요. 이 검사를 한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보면 이게 배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 인제 A 뿔을 제가 드리죠. 그러면 성실하게 인제 노트 필기한 것이 자신의 인제 자산이 된다라고 하고요.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노트 필기를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건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노트인데요. 정말 인제 자신의 평생이 자산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었던 것들은 금방 날아가 버리는데 노트를 하니까 사실 2 시간 들었던 것도 뭐 한 5 분 10 분만 되면 딱 볼 수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 다시 금방 되새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제 학교 생활에서 인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아마 수능을 볼 때까지도 그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괜찮지만 영어를 못했던 학생들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인제 딱 타고난 재능이나 또 어학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인제 얻는 것들이 참 작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영어예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포기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기도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래서 영순이가 영어를 할지 말지부터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못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영어를 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면 영어를 포기하면 아싸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훨씬 더 영어보다 더 집중해서 시간을 써야만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영어를 이제 선택했다라면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조금 집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게 좋은데요. 이때 이제 시험 점수를 목표로 할 건지 그냥 스피킹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뭐든지 의학 실력을 늘리는 데 집중할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기본기가 약한 사람일수록 여러 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제 보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봤던 책을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중에 좋았던 거, 끌렸던 거 보시면 좋고요. 저도 군대 생활 내도록 문법 기본책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미드나 외화나 외화 대본이 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 이런 것들 자막이 또 나오잖아요. 요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요. 팝송이나 영어 연설이나 뭐 영어로 강연을 듣거나 테드 같은 것들을 보면 자막이 있잖아요. 아예 한글 자막이 아니라 영어 자막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한글로 들어보고 나서 해보시면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면 지겨우니까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 영어 학원에 다니는 학비가 너무 아까워서 학교에 영어라는 수업은 다 들었었거든요. 저는 학점이 다 찾아가지고 들을 수 없을 때는 무조건 청각만 하게 해달라. 여러분 다들 뭐 학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저는 학점을 안 줘도 찾아가서 들었었거든요. 그것이 집중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 연수나 해외 봉수나 해외 인턴십을 직접적으로 하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키울 수 있다. 영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동아리 활동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도요. 대학교를 이제 재수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 친구가 재수하는 동안 잠깐 이제 했던 아르바이트가 줄 당기기 아르바이트였는데 나중에 줄 당기는 조명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조명을 하게 되었고 연극 연출까지도 나중에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학에 오니까 동아리가 없는 겁니다. 연극 동아리가. 그래서 자기가 연극 동아리 만들고 군대 갔다 와서 연극으로 살게 되었었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30대까지도 정말 춥고 배고프고 직장인 연극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큰 극단을 하나 운영을 하게 되고 전국의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게 되고 프랑스 아비뇽에 가서도 매해년 공연을 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못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공연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짧은 그 인연이 이제 동아리까지 이어졌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동아리를 고등학교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대학 생활에 오시면 동아리를 하시면 좋은데요.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활동, 특히 전공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더더욱더 동아리를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도록 하고 정말 없다 이러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 어떤 동아리든요. 좋아하던 동아리에도요. 좀 사실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번거롭고 귀찮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또 대학 생활이고 그게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무난한 선택이 가장 좋고요. 전통 있는 선택이나 아니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선택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대외 활동인데요. 이게 이제 기업들의 단골 면접 질문입니다.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이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기본적인 대외 활동이 있고 공모전이 있고 해외 활동이 있고 기타 활동들이 있어요.
대외 활동에는 학교 홍보대사나 기업 홍보대사, 기업 마케터, 뭐 국토대장정 모니터나 블로그 기자단이나 SNS 서포터스, 각종 홍보 지원단이 있고요. 공모전도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있고 학교 밖에서 하는 게 있고 마케팅, 광고, 기획, 디자인, 기타 굉장히 다양한 공모전이 한 해에 1000개 정도 있습니다. 대외 활동도 직접적으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교환 학생 하는 것들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해외 봉사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찾아보면 있거든요. 인턴도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해외 여행도 하고 한다면 좋죠. 호주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여러분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유튜브 같은 활동들도 요즘은 많으면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주거든요. 물론 욕설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좀 전문 분야의 채널을 운영하시는 것들이 좋긴 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기타 이런 활동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활동입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찾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비대면으로 하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두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고 굉장히 짧은 거라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조차도 경력이 없으면 아르바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운 분들이라도 찾아서 쪼끔이라도 돈을 안 받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 보시는 경험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돈 이상을 인제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찾아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직무 유관한 알바가 가장 좋겠죠. 지식형이라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어떤 노동, 생계형도 돌이켜 보면 '진짜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꼭 해 보고 싶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해 보면 짜장면 배달부 해 보는 거, 신문 배달부 해 보는 거 해 봤어야 되는데 막노동 해 보는 거 이런 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다음에 인턴이 있고 창업도 있고 기타 이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활동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요. 댓글로 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직접 "선생님, 교수님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줄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였지만 '굉장히 재밌다. 의미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또 요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니까요. 여러분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제 이름 3자만 검색해도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저를 만나실 수 있을 때니까요.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을 늘 귀하게 여기시면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또 여러분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응원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안녕.